(2021년 12월 17일입니다) 금요일이네요.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경매 강의 라이브 방송 제41강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 신경 써야 할 임금 채권. 우리 지난 40강에서는 조세 채권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요소에 조금씩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그것만 딱 알면은 우리는 경매 투자해가지고요, 실패 안 하고 돈 벌 수 있다니까요. 와가지고, 그죠? 진짜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과 어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비록 만나서 말씀 나누지만 아무런 의도가 없어요. 제가 뭐 컨설팅을 합니까? 경매 교육 사업을 합니까? 그죠? 아까도 한 분이 전화를 주셨더라고. 남자 이제 시청자분이신데 사건 번호를 딱 대면서 분석을 해달래. 마침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는데, 그분 같은 경우 뭐 다 분석을 해드리고, 뭐 나름대로, 그렇습니까? 해가지고 아마 그분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제 조금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제가 접근하기 때문에 아무런 제가 의도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채널에 라이브 방송, 이게 국내에 보면요, 경매 채널이 많아요. 많은데, 저처럼 A에서 Z까지 쫙 해서 라이브로 해서 방송 진행, 그것도 월, 수, 금, 주 3회지 않습니까? 진행되는 데 있으면 저한테 좀 제보를 해 주십시오. 없을걸요? 왜 없는답니까? 1시간 동안 요거 이게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댁에서 많이도 말고요, 하나에 딱 주제를 가지고 5분만 이렇게 하면 이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5분은 그냥 1분 이야기를 못해요, 봐가지고. 그런 자신된 능력들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모두는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봐가지고, 저는 이 채널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몸집을 키워보고 싶은 그런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이죠. 신경 써야 할 임금 채권 경매 사례인데,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영상이 아니고 전화상으로 상담한 그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개략적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 그러니까 이분이, 물건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도 말씀 안 드릴게요. 물건지가 어딘데, 대한민국 안에 있는 부동산이에요.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렸는데, 이 사건에서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토지 소유자가 A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땅의 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했어요. 전 이제 약자를 씁니다. 저당권, 지상권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마 그 뒤에 A가 역시 지상에 건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건물이 있었는데,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이 저당권자죠, 그죠? 토지만 경매 신청했어요. 자, 근데 토지가 경매될 당시에 그 경매 정보지를 보니까 지상에 아주 멋있는 건물이 딱 있는 거예요. 건물 부수기에는 참 너무나도 아까워. 토지가 경매가 되니까 이걸 B라는 사람이 토지를 낙찰을 받아버렸습니다. 요 당시에는 보니까, 그러면은, 갑 이 사람은 말이죠. 땅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니, 지상 건물이 있으면은 건물까지도 같이 경매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 건물은 말이죠. 이 토지,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경매 신청할 당시에 보니까 건물이 보존 등기가 안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건물을 못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만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땅만 경매 신청하니까 B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고 나서 그 뒤에 보니까 건물이 보존 등기가 되었는데, 누구 명의로? A 명의로 딱 보존 등기를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보존 등기를 했는데 누가 보존 등기 했냐니까 A한테 돈 받을, 즉 채권자, A의 채권자가, 강제 경매 기입 등기에 의한 보존 등기, 이런 식으로 보존 등기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을 보존 등기 한 상태에서 이제 이번에 건물을 이제 강제 경매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은 여전히 토지 소유자죠, 그죠? 근데 지상요 건물이 나와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어요. 또 과연 이거를 이분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 C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을 적에 과연 수익이 발생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거죠.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근데 우리는요, 석박사 너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웃라인 딱 잡아가지고, 지상 건물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있겠구나, 없겠구나. 요 정도만 이제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가지고, 건물 꼬라지를 보라지, 건물 꼬라지. 건물 형상을 보니까 아주 그냥,
전원주택 같아요. 건물이 폼나게 멋있게 잘 져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건물의 형상이 아주 좋아요. 그럼 좋다 이거죠. 그 B라는 사람이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만 경매 나오는데 B가 땅을 낙찰받았다. 왜 B가 땅을 낙찰받았을까? 우리 항상 그거 생각하자 이거죠. B가 왜 땅을 낙찰받았나 이거죠. 할 일 없어가지고 심심해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돈 냄새가 나니까 땅 낙찰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건물이 현재 강제 경매 진행 중인데 매각기일이 이제 다가와요. 다가오는데 12월 달인지 1월 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다가오는데 이게 10차 매각기일이야. 예? 10차 매각기니까 이거 근본에 최저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화 주신 분이 C라고 치고요. 이분하고도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야, B라는 사람 말이지. 아니, 이 상태에서 B가 자기가 나서가지고 이 건물을 경매 신청해야 되는데, 이 다른 사람이 말이죠. 경매 신청해주니까 B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죠? 그럼 봐가지고 이 건물이 경매 나왔다 그러면 10차까지 미룰 이유가 없어요. 적당한 선에 들어가서 B 본인이 들어가서 낙찰 받아가지고 이 사건을 종결시켜버려야 되는데, 그럼 그대로 내칼로 놔버리니까. 그럼 만약에 C라는 사람, 제3자가 낙찰 받았다 이랬을 적에 봐가지고, 최악의 경우를 이렇게 생각하자입니다. 보니까 지상 건물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 치자 이거예요. 그럼 B가 열받아가 확 그냥 건물 부숴본다 이거지. 그럼 C 입장에서 부숴봐라 이거지. 부숴봐라. 근데 지상 건물의 연면적이 53평이더라고. 요즘 집 한 채 짓는데 평당 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300만 원 더 들어가죠. 한 400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죠? 400 정도 잡으면 얼마입니까? 2억 원 넘잖아요. 2억 원. 그죠? 그럼 B 입장에서 봐가지고 단지 법리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건물 부순다. 아주 그 B라는 사람 멍텅구리야, 멍텅구리. 말 그대로 머릿속에 우동사리밖에 안 들었다 이거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B 입장에서 봐가지고 다른 사람이 지상 건물을 딱 경매 신청해주면 B 입장 완전히 막 물개박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10차까지 그냥 내 관리 놔버려. 가만히 놔둬버려. 그럼 도대체 왜 땅을 낙찰받은, 제가 도대체 이분이 낙찰받은 사례를 보면서 이게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해를. 경매 사건에 있어가지고 경매 정보지를 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 왜 받았지 이거? 왜 받았지? 그러면서 혼자서, 이것도 제가 혼자서 생각한다니까요. 이 양반 머릿속에 우동사리만 들었구나. 혼자서 이야기하는 괜찮잖아요. 그죠? 남한테 이야기 안 했잖아요. 제가 SNS에다 올렸습니까? 안 올렸잖아요. 누구처럼 오늘 또 뉴스 보니까 난리 났던데, SNS에다 올려가 돈을 땄니, 이랬니, 마사지가 뭡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봐가지고, 저 혼자서 떠들었으니까, 이 상태에서, C라는 분한테 제가 그렇게 코치를 해줬습니다. 뭐냐면요, 그냥 들어 받으십시오. 왜냐면 상당히 저감됐어요. 근데 이게 10차 최저 매각금이 얼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봐가지고 상당히 저감됐어요. 그러니까 1차 가격 대비해가지고 10분의 1도 안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 1차 건물의 감정 가격이 10억이다. 근데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거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들어가서 낙찰 받으십시오. 1억 아니에요. 10억도 아니고 상당히 낮아요. 제가 그래서 들어가서 낙찰 받고 나서 그럼 B 입장에서 봐가지고 보니까 좋다.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된다. 애가 B가 막 방방 떤단 말이지. 그랬을 때 C 당신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낙찰 받고 나서 아주 간단해요. 이게 돈 버는 거 간단하다니까요. 알면 간단하다니까. 그 C가 건물 낙찰 받았습니다. 이거 다시 치우고 말씀드릴게요. 답답한 사람도 많아요. C가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A에서 여기 A 된단 말이죠. A.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B가 낙찰받고 A가 이 상태에서 이제 건물이 여기 토지가 경매 나왔고 이제 건물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니까 B인데 C가 만약에 이제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 이랬을 때 B는 C한테 야, 너는 내 땅 사용하지 못해. 법정지상권 성립 안 돼. 건물 철거해. 그럼 C 입장에서 말 안 듣잖아요. 그죠? 그럼 철거 소송도 제기하면서 첫 번째 뭡니까? 철거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번째 봐가지고 C는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된다면 남의 땅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C는 B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불법 행위니까 C는 B에 대한 불법 행위로 인해서 B가 뭘 입었다 하더라? 손해를 입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자 이거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 B는 말이죠. 다시 C 명의로 이 사람은 C 낙찰 받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좀 늦게 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속도 빠릅니까? 안 빠르죠? 제가 의도적으로 빨리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상당히 더 긴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영상물 보시고 아유 재미없어 그냥 보지 말고 나가세요. 저는 그런 분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1시간 동안 막 할 적에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1시간 강의 준비하는데 보통 한 대여섯 시간 정도 걸려요. 뭐를 하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죠? 제가 1시간 강의하는데 5시간, 10시간 이제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도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집중하시고 신경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말고요. 어쨌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해서 B가 C 건물을 또다시 경매 신청한다. 이랬을 때 C 당신은 말이지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방어하면 되느냐 하니까 간단해요. 뭐 C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있는 게 했잖아요. 건물에 대해서. 그 상태에서 뭘 한다더라. 전세권 설정해버려요. 전세권. 그럼 또 뭘 설정? 가등기 해버려. 가등기 따닥 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B라는 사람이 가라앉게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매 부채본들 선순위 전세권에다 가만히 있으면 인수. 가등기는 뭐다 이거. 강제경매 요것이 말소 기준 권리니까 가등기 요것도 인수. 전세권 인수하네 가등기 인수하네 그럼 이거 어느 누구 들어와서 낙찰받았으면 없어요. 그럼 결국은 뭐다 C와 B가 안에 있어서 둘이서 이제 딜을 하겠지요. 딜을 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요 이제 C라는 사람이 건물 한 3천만 원에 낙찰받았다 치자 이거지. 이거 가지고 나중에 1억 내놔라. 1억, 3천만 원인데 1억에, 대팔더라도 이게 1차 감정가가 대비해서 한참 밑의 가격이란 말이에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 B라는 사람은 말이죠. 다른 사람이 건물을 경매 신청해주는 게 얼마나 고맙냐, 이게. 그죠? 그럼 지가 덜렁터간 낙찰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혹시 나중에 이런 경우 있으면요. 땅을 낙찰 받았다,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 소유자에 따른 채권자가 말이지 건물을 뭡니까 강제경매 기입등기에 의한 보존등기 하고 나서 경매 신청했던 와 하면서 저 건물은 누구 거 내 거 하면서 또 나아가서 지상 건물이 말이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더라 그러면요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라는 아주 싸가지 없는 가처분 등기를 건물에 빡 해야 되는데 이 양반 건물에 대해 가처분 등기도 안 했더라고.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야 뭐. 모르면서 왜 움직이냐고. 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오늘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십시오. 보셔가지고 궁금하시면요 단지 문자로 저기 상담해도 되나요? 그렇게 하시면 문자로 하면 이게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를 주시면요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막바로 경매 정보지를 열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실시간 어떤 대화를 나누자 이거죠. 그죠? 부담 갖지 마시라니까. 돈 안 받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앞으로 돈 안 받을 게죠.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한번 해보십시오. 시도를 그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면서 또 하나 더 오늘은 말이죠 제가 낙찰된 사례가 많아요. 이게 보니까 이거 어제 낙찰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사건인데 여기 보시니까. 부산지방법원에 가지고 2021 타경에 5만 33호 임의경매 사건이고요. 부산 진구 전포동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이네요. 오피스텔인데 이거 보니까 어제죠. 2021년 12월 16일 날 해가지고 6,500만 원, 6,565만 원에 이제 단독으로 낙찰 받았었는데 최모씨라는 분이 단독으로 딱 낙찰 받았었는데 잘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밑으로 쭉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보니까 여기에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지요. 권리관계가 아주 간단합니다. 전세권자 민모 씨가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했습니다. 전세금 얼마? 7,5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전입신고 안 했는데 이런 물건 여러분들 고르시면 됩니다. 이분 전세금 7,500만 원인데 이거 6,500만 원에 낙찰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자면요. 경매비용 이것저것 다 빼고 나서 순수하게 이분이 한 6천만 원 배당 받아간다 이거죠. 그럼 나머지 1,500만 원 어떻게 인수 안 합니다. 그죠? 인수 안 하잖아요. 이런 물건 지금도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봐가지고 이런 물건은 이제 여러분들이 경매 투자를 하시면서 있어가지고 6,500만 원 낙찰 받았다. 이 상태에서 등기비용 이것저것 다 해가 6,700 정도 들어간다. 이거 봐가 전세가 이게 7,500만 원이 전세가. 그러니까 전세 예를 들어 만약에 내 돈 전체 7천만 원 들어갔다. 근데 이거 전세 넣으니까 얼마 7,500만 원 나왔다. 그럼 내 돈 7천만 원 배팅한 상태에서 아이고 나중에 7,500만 원 나왔다. 그럼 나 500만 원 벌었다. 근데 이 부동산 누구 거다? 내 거다.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결과는 좀 뭡니까?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부동산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물건이 쌍팔년도 때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2021년 12월입니다. 그죠? 이때도 있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이런 물건 나와요. 나온다는 것이죠. 이거 하나 있고 또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또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립니다. 봐가지고 이건 또 지워버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거냐? 그러니까 요겁니다. 이건 뭐야 또 이 화면이 또 잠깐만요. 이상하네. 됐습니다.
이번엔 이게 오늘 낙찰됐어요. 오늘 낙찰됐는데, 이거는 지금 수원지방법원 사건이죠. 2028경에 71,699호. 경기도 화성시 능동의 소자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오피스텔입니다. 아파트나 주거용보다는 오피스텔에 보니까 소위 그전에 이제 카페에서는 이런 유형의 물건을 표현이 좀 마음이다만 틀도 안 뽑고 먹을 수 있는 물건 먹을 수 있대요. 아주 무식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예, 아주 좀 품격 있게 표현해야 되는데, 예. 근데 저는 저희 집안에 비천하진 않습니다. 비천하진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단어는 조금 자제를 할게요. 어쨌든 수원지방법원이고요. 2028경에 71,699호 임의경매 사건이고요.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게 기일 현황란 보십시오. 기일 현황란 보시니까 1차 감정 가격이 8,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마 2차 매각 기일은 날인가요? 6,900만 원 누가 써서 딱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요. 저는 이런 분들은 이해가 안 가요. 6,900만 원인데, 오늘도 6,600만 원 썼잖아요. 그죠? 300만 원 차이인데 말이지. 5,880만 원에 10% 같으면 얼마입니까? 588만 원을 포기해버렸잖아요. 그죠? 그쵸?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봐가지고요. 6,600만 원에, 여러분들도 이런 물건 보시면서 재경매 나온단 말이죠. 이게 이런 거 보시면서 내가 이 날짜 들어갔어. 4명인데 내가 3등으로 떨어졌어. 아니면 4등 꼴찌로 떨어졌어. A씨, 그러지 마시고, 이 물건 나중에 다시 재경매, 재매각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눈여겨보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2021년 올 9월 달에 경매에서 낙찰됐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제 12월 17일 날 오늘 또 경매 나왔다는 그 과적 한 3개월 후에 또 이 경매 나와버린다고. 그죠? 그래서 일단 6,600만 원인데, 좋습니다. 이 물건은 또 어떤 거냐, 이게 또 전세권 관련된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이것도 화면을 또 쭉 가고요. 여기에서 보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김모 씨라는 분 전세금 7,500만 원인데 이분이 보니까 전세금 설정하셨어요. 김모 씨 7,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본인이 경매 신청했잖아요. 7,500만 원. 7,500만 원 경매 신청했습니다. 경매 신청하면 이제 전세금 요것이 소멸 기준 권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세금 관련해가지고 2008 대법원입니다. 2008만 212결정이냐, 2010만 900결정이냐, 요건 말이죠. 임차인의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따진 사건인데, 그럼 아우 머리 아파. 세상 말이지 가뜩이나 복잡한다면서 간단한 건 뭐냐 그러면 공동주택에 선순위로 설정된 전세권이 있는데 얘들이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일단 주민등록 전입신고 안 해버렸어. 그럼 좋아, 아주 좋아요. 그 말 그대로 이제 털도 안 뽑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유행의 물건이다. 어쨌든 7,500만 원 이분이 자기 전세금 7,500만 원 받으려고 이렇게 경매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럼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근데 전입신고를 안 하셨네? 세상에. 무슨 배당인지 모르겠어. 전입신고 안 했으면 확정일자 필요도 없고, 배당은요, 이게 본인이 경매 신청했으면 배당이고 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일단 전입신고를 안 해버렸어. 전입신고, 안 했구나. 뭐, 근데 이번에 전세금 7,500만 원이네? 위로 올라가 보자. 보니까 이번에 6,600이잖아요. 그죠? 7,500만 원의 전세권인데, 전세권 설정 금액인데, 6,600이니까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한 7,000만 원 정도, 이분이, 자기 이모 씨라는 분이 자기 경비가 들어갔다 치자 이거예요. 들어갔는데 6,600이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경매비용 300만 빼가지고 이제 이 순수한 배당 금액이 6,300을 보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200만 원은 전세권자 미회수제거든. 이거 인수해요. 그럼 좋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이제 낙찰 금액하고 저 취득세 등 세금 재비용 포함해가 전체적으로 한 7,000만 원 들어갔는데 1차 감정가가 8,400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말이죠. 매매가 보다는 전세가 아니십니까? 전세가. 전세가 해가지고 지금 보시니까 전용 면적이 6.72평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죠? 전세 금액이 얼마인지 이거 떡 소련하게 조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전세 금액이 얼마도 8,000만 원이라고 완전히 앉은 자리에서 내 돈 1,000만 원 먹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 부동산을 팔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팔 필요 없지. 팔면 또, 그런 뭐 양도소득세 빡 내려가 나타나니까 머리 아프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머리 아파. 어쨌든. 팔아야지만 양도소득세인데, 근데 안 팔겠다, 이거지. 안 팔면은 보유했다는 보유세금 얼마 안 나와요. 그죠? 이게 봐가지고, 이것도 이제 1차 감정 가격이 8,400만 원이니까, 이게 아마 공시 가격이, 이게 주거용 부동산, 이게 주거용 업무용인데, 일단 봐가지고 1억 원 이하다 그러면 뭐 세금은 1% 취득세 해가지고 1.1%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야, 이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물건들이 제가 항상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뭄에 콩나듯이 나느냐, 그거 아니에요. 제법 솔 차이 많이 나온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게. 제가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오늘 낙찰된 겁니다. 예, 오늘 보니까
대구지방법원 사건이에요. 대구지방법원 2021 타경의 10만 656호 강제경매 사건이고, 대구 동구 내동의 임야입니다. 임야인데 지분 토지, 지분이잖아요. 그죠? 지분해가지고, 이게 보시면은, 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240평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이죠. 2021년 12월 17일입니다. 그래서 3명이 응찰했네요. 그래서 4,600짜리를 2,825만원에 60%선에서 낙찰되었습니다. 낙찰이 됐는데, 이건 잠깐 볼게요. 이거 보니까, 이 물건의 사진 전경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죠. 이것만 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럼 또다시 보시죠. 뭐야, 이거. 봉분인가? 아니, 요즘은 이런 이게 전부 다 화장을 해가지고, 낙골당 비슷하게 말이죠. 이게 순산에도 이렇게, 며칠 전에 돌아가서 저희 장인들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또, 봉분이 있나, 볼까요? 봉분이 있나. 먼저 뭐 식물은 있네요. 그죠? 야, 근데 임야인데, 어쨌든 분명 기지권과 관련된 거라면, 야, 이건 머리가 아픈가. 근데 보니까 이게 지분인데 이게요. 제가 지분 계산을 해보니까 몇 분에 몇 하니까, 지분도 엄청 작아요. 60분에 5지분이 경매 나왔습니다. 자, 60분에 5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는데, 오늘 이제 왜 세 사람이 왜 들어갔을까? 돈 냄새 안 나면 사람들이 접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접근 안 하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뭐 성물하고, 이런 봉분 이런 걸 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뭐 어느 정도, 사는 집안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가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지분으로 소유권이 넘어온 걸 보니까 상속으로 계속 이제 후손들한테 이게 지분이 너무 엉망이있다고요. 넘어오다 보니까 일부, 후손들은 뭐 잘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왜 받았지? 답은 간단합니다. 왜 받았지? 그러니까 이거 보고 타주권자한테 되팔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지분 경매 그 전에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 그 사례인데, 이건 제가 그 회원분하고 직접 당시 제가 다음 카페에서 운영할 때에 그 회원하고 이제 입찰을 참여 관련해서 이제 제가 좀 관여를 했는데, 물건 소재지가 경기도 부천시입니다. 부천시고요. 임야, 지분은, 지목은, 임야고, 지분이 3분의 1 지분이 경매 나오는데, 그게 봉분이 한 2개인가 3개 있어요. 이게 분묘 기지권이 어떻게 보면 임야에다가 3분의 1 지분에다 분묘하면 전부 다 보면 이 부동산 경매뿐만 아니고 부동산은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내 눈에 봐가 이쁘면 남의 눈에 보면 더 이뻐요. 근데 임야인데 3분의 1 지분에는 또 분묘 기지권이 머리 아파. 그럼 내 눈에 하면 저 상대방도 하게 된다고. 그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아마 이분이 아마 낙찰 받은 5차 기일날 들어가서 낙찰 받으신 것 같아요. 그죠? 이 건 같은 경우 3차 기일날 해가지고 이제 낙찰됐는데 5차 기일날 낙찰 받아 어쩌든 봐가지고 지분 낙찰 받아가 상대방한테 대팔고 나가버렸어요. 이건 원래 뭐 부동산 경매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아까 건물만 경매 나왔다 했을 때에 건물을 들어가서 낙찰 받는다 이거지. 낙찰 받아가 어떻게 하지 봐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건물을 법리적으로 확 포크라니까 부숴봐라 이거지. 부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얼마 돈 주고 건물을 토지 소유자가 매입을 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 당연히 법리적인 측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그런 경우는 말 그대로 대학교, 법대 요즘 대학교는 법대는 없어졌어요. 로스쿨 때문에. 근데 어쨌든 대학교 강당에서나 따지는 내용이란 말이지요. 물권법 3학점짜리 해가지고. 저도 옛날 학교 강의들을 그런 해 들었어요. 교수님 맨날 졸리는 이야기 하잖아요. 봐가지고. 그런 건 학교에서는 따지는 것이지. 우리 필드에서는 그거 따지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 왜 받았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걸 왜 받았지? 왜 받은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받았지. 어떻게 이 사람이 돈을 만들지? 이런 거 자꾸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고요. 지금 또 이제 오늘 낙찰된 건데 마지막 사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지방법원 사건이잖아요. 그죠? 수원지방법원 2024경에 78,119호 강제경매 사건인데, 영인시 수지구 풍덕청동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여기 용도는 아파트로 나와 있는데 오피스텔입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오피스텔인데, 이게 보니까 오늘, 어제 해가지고요. 1억 4천만 원에 들어가 낙찰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낙찰 금액 있잖아요. 낙찰 금액 또 보면요. 어떤 분들은 보면 상당히 고민을 해가지고 입찰 가격을 결정하더라고. 어떤 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딱 보는 순간, 이거
1차적인 투입 원가가 얼마지 그거 이상을 써야 돼요. 단지 뭐다 그거 이상 1억 4천만 원 이 물건 같은 1억 4천만 원 이상 써야 됩니다. 왜냐면요 물론 1억 4천만 원 써더라도 인수되는 그런 권리가 딱 하나 버티고 앉아 있더라고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요 잠깐만 화면을 또 축소할게요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네요. 이모씨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기에 가압류가 2018년 9월 11일 가압류 이게 말소 소멸 기준 권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 2016년 8월달 전입 중이었으니까 대항력이 있잖아요. 근데 전세 보증금 1억 5,500만 원인데 여기서 1,500만 원 정액해서 1억 7천만 원입니다.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지? 2018년 8월 14일 날 받았습니다. 그죠? 1차 보증금 1,500만 정액하고 나서 확정일자 받았단 말이죠. 그죠? 이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계약하고 나서 재계약한다, 그럼 보증금 정액해준다 그러면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거기다 반드시 확정일자 반드시 받아놔야 됩니다. 예, 보증금 정액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집이 경매가 진행 중이다, 그럼 법원에단 말이죠. 임대차 계약서 사본 2통, 처음 계약서에 계약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두 번째 정액한 보증금, 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가압류가 2018년 9월 11일이죠. 확정일자 2018년 8월 14일이잖아요. 빠르잖아요. 이게 빠르잖아요. 결과는 조금보다 1억 7천만 원 전액에 대해서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물건 같은 경우 만약에 누가 1억 4천만 원에 낙찰을 받습니다. 그럼 좋아요. 봐가지고 어떻든 이 사람 1억 4천만 원 다 가져간다. 진짜 이게죠. 이 건 같은 경우는 이게 강제경매, 그러니까 이모씨 이분이 강제경매 신청하신 거예요. 전국에 1억 7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본인이 경매 신청했다는 거. 그럼 뭐 좋습니다. 1억 4천만 원 받아가요. 그럼 나머지 3천만 원 어떻게 됩니까? 낙찰자 인수하다는 거죠. 그럼 결과는 이래나 저래나 둘러쳐나 맺었나? 이 물건의 1차적인 치료원가는 얼마다 1억 4천만 원 아니 1억 7천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써야 될까 하면서 막 이 철학이 전날 말이야 맨날 고민하고 말이야 꺼내던 담배 팍 피워가면서 그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그죠? 그런 짓거리 안 하려고 하면은 딱 보는 순간에 요거 1차 감정가 이거 예를 들어 1억 7천만 원인데 그러면 1억 7천만 원 이게 어쨌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7천만 원이니까 그죠? 1억 7천만 원이다 그러면요 요걸 기점을 해가지고 현장 가셔가지고 나름대로 매매가 전세가 조사해보시라니까. 보니까 매매가 보니까 야 1차 감정가 1억 9,500만 원인데 야 보니까 뭐 1억 한 7천만 원 밖에 안 해. 그러면 이입찰 들어갈 필요가 없지 뭐. 맞잖아요. 그죠? 일단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경매 물건도 보시면서 거기에 경매 물건에 의해서 이제 이건 이제 이게 내가 임장을 갈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이런 판단을 팍팍 내리셔야 돼요. 이게 빨리 말 그대로 팍팍 나와야 돼요. 그냥 막 나무 넓어처럼 뭐 이게 죽도밥도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뭐냐면 공부만 드립도 한다. 그것도 안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하시고 제가 이번 1부에서는 말이죠. 제가 지난 우리 또 다른 시청자분이 제안해 주셔가지고 오늘하고 어제 낙찰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게 2부에서는요. 제가 신경 써야 할 좀 조심해야 되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보다 임금 채권 아니십니까? 결과 사례 돼가지고 화면을 정리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